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이번 주 진행의 온인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전일 뉴욕 증시는 미국의 CPI 지표 발표를 앞둔 상황에서 안 그래도 긴장감이 고조돼 있는 상황인데 전일 엔비디아가 실적을 전망치를 내린 데 이어서 또 마이크론까지 실적 경고를 하면서 반도체주들이 이틀째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 부분이 전반적으로 뉴욕 증시를 좀 짓눌렀는데요. 사실 국내에서는 비가 좀 그쳐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증시에는 여전히 먹구름이 가득한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먹구름보다 비가 내렸다는 표현이 더 네. 맞을 듯 싶습니다. 나스닥 지수 위주의 낙폭이 간밤 두드러졌는데요. 내용 하나하나 체크해 보시죠. 일단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에 중요한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바로 CPI 발표 예정인데요. 그를 앞두고 또 기념으로 그동안 공개됐었던 수치를 정리해 봤습니다. 올해 들어서 된 수치이고요. 이와 함께 그 당시의 유가 상황, 그리고 나스닥 지수의 반응까지 적어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나스닥 지수가 급락했을 때는 모두 CPI가 예상치를 웃돈 수치를 발표한 날이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앞자리 8자를 봤을 때 나스닥 지수는 모두 3% 이상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직전에 9%까지 치솟으면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물가가 공개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날은 나스닥 지수가 다른 날보다 평온한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그 이전에 이미 백악관에서 이번에 CPI 높게 나올 텐데 그래도 이거 철진한 자료이기 때문에 너무 놀라지 말라는 뉘앙스를 먼저 풍겼죠. 그래서 시장이 좀 어느 정도 대비를 한 모양이었습니다. 과연 오늘 밤은 어떻게 될까요? 시장의 반응은 어떨까요? 한 가지 중요한 관전 포인트로 유가를 제시해 드릴까 합니다. 유가의 그 발표된 당시의 상황과 또 맞물린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유가가 오름세를 시연하던 무렵 이때는 시장이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을 했고요. 유가가 떨어지는 모습을 나타낼 때 이 물가가 올라가도 시장은 좀 덤덤한 분위기를 나타냈다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내일 다시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시장의 분위기 보시죠. 간밤 3대 지수 일제히 약세를 그려가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장중 내내 좀 부침을 겪는 모습이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1% 넘게 하락세를 그려갔고요. 에너지 섹터의 강세로 그나마 다우 지수의 낙폭이 좀 덜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상승폭이 컸던 순으로 좀 하락세를 시연했다라는 부분도 하나의 특징입니다. 히트맵 보시면 이 부분, 아랫부분은 그래도 잘 버텨줬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이슈가 좀 영향을 미쳤는데요. 파이프라인 또 중단 소식이 나왔습니다. 러시아산 드루즈바 파이프라인 중단 소식으로 인해서 런던 가스 선물이 또 3, 4%대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자 같이 연결돼서 움직이는 테마주들이 급등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가스, 시추 테마, 정유 섹터, 에너지 섹터가 들썩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장 전체로 봤을 때는 결코 호재로 볼 수 없는 재료죠. 물가 상승에 대한 압박 우려로 인해서 시장 전체적으로 짓누르는 분위기 포착이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 좀 상승세가 거세게 나타났었던 바이오 섹터의 차익 매물 출회가 좀 거칠게 나왔습니다. 노바백스가 코로나 백신 판매 부진으로 인해서 연간 가이던스를 거의 50%가량 하향 조정하면서 노바백스 자체가 30% 급락을 하고 전체적으로 바이오 섹터가 뒤로 후퇴하는 모습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이날 반도체 과학 법안, 일명 칩스 법안에 대통령이 사인을 했거든요. 그러면 반도체 기업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할 수 있었는데 선반영됐던 탓일까요? 반도체 섹터가 이렇게 붉게 물들이면서 크게 뒷걸음질 쳤습니다. 사실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크론의 가이던스 하향 조정 영향이 컸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엔비디아 그리고 나서 바로 그 다음날 마이크론도 반도체 수요 좋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한 것인데요.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9월 초 결산 법인입니다. 그래서 이 분기 기준이 우리나라와 다릅니다. 향후 발표될 2개 분기 연속 매출 가이던스를 낮춰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분기 정도 되면 영업이익률 좀 많이 망가질 수 있어라고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PC에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앞으로 안 좋아질 가능성에 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같이 했는데요. 그러면서 반도체 장비주가 특히 급락하는 모습이 두드러졌고요. 반도체 소재단도 크게 뒷걸음질 쳤습니다.
우리 시장도 사실 이 반도체주가 최근 흔들리면서 특히 대형 반도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떻게 이 부분을 오늘 소화해 나가야 할지가 숙제로 보여집니다. 잠시 후에 자리 옮겨서 체크포인트로 받아보도록 하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자, 친환경 자동차 섹터가 전반적으로 밀렸습니다. 전기차, 수소차, 전방위적으로 뒷걸음질 치는 모습 눈에 띄었습니다. 사실은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의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최근 강한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시장에서 다시 이렇게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잘못하면 혜택 원하는 만큼 받기 어려울 수 있을 텐데 라고 IB 쪽에서 제시했는데 그 근거는 이렇습니다. 어제 좀 말씀드린 포인트 가운데 하나이기도 한데요. 이 재원 마련을 위해서 법인세 인상안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테슬라가 포함이 될 것이라는 IB의 분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어떻게 이 부분을 해석하는지 여부는 계속 좀 따져보셔야겠습니다. 자, 친환경 안에서 다른 쪽은 그래도 좀 강한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태양광과 풍력인데요. 태양광 쪽은 중소형주가 좀 혼조세를 보이긴 했습니다만 대형, 대표적인 기업들은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차트상 무너지지 않는 상승세를 시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풍력 같은 경우에도 이 중소형 기업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은 좀 견조하게 버텨주는 모습도 특징적이었습니다. 다음 보실까요?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게임주의 하락은 좀 유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이제 메타버스 테마로 잘 알려진 기업이죠. 로블록스와 유니티 부진한 모습입니다. 로블록스는 실적을 하향 조정했고요. 활성 유저 수도 부진하게 발표가 됐습니다. 여기에 시간 외거래에서 지금 유니티가 한 3%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가이던스 하향 조정이 장 마치고 나왔기 때문에 이 점까지 같이 좀 따져보셔야겠습니다. 자, 시장 전반적으로 사실은 호황세가 오늘도 참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 잡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국내 산업 이슈는 어디에 주목을 해봐야 될까요? 최근에 국내에서는 2분기 호실적을 낸 기업들이 좀 유난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게 개별 기업의 호재일 수 있지만 섹터 전반적으로 훈풍이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CJ제일제당 어제 강한 흐름 나타냈죠. 어제 5% 정도 상승으로 출발을 했었는데요. 2분기 좋았습니다. 2분기 매출액은 전년 대비해서 22% 늘어났고요. 영업이익 4% 늘었는데요. 식품과 바이오 쪽으로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원래 증권가에서는 원가 부담에 대한 압박 때문에 실적 역시나 좀 아쉬울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이를 깼습니다. 주력 제품의 가격 인상과 미국에서 식품 판촉비의 효율화가 나타나면서 원가 부담을 줄이고 수익성이 개선됐다는 건데요. 또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역대 최대 분기 영업이익을 기록했죠. 사상 처음으로 2천억 원을 돌파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CJ제일제당이 거의 9% 가까이 오르니까 어제 오뚜기, 오리온, 대상, 삼양식품 등등의 종목들 함께 올랐고요. 최근 5일 동안의 흐름을 보시더라도 CJ제일제당은 11%가 넘는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2분기도 좋았지만 3분기에도 좋을 것이다라는 증권가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이 바이오 쪽에서 라이신의 시황이 단기적인 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 우선은 하반기에도 너무 좋을 것이다라는 의견을 증권가는 임모아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PER은 8배에서 9배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현저히 저평가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은 강력하게 매수를 할 때다라는 의견을 얘기하고 있었고요. 정말 대부분의 증권사가 매수 의견을 제시하고 있었고 이 중에서 DB금융투자가 55만 원으로 목표 주가를 올렸고요. 그리고 하나증권은 62만 원의 목표 주가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종목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덴티움인데요. 역시 어제 또 주목을 받았던 쪽이죠. 어닝 서프라이즈로 확실하게 또 입지를 증명하는 어제였습니다. 덴티움의 매출액은 전년 대비해서 33% 늘었고요. 영업이익이 109%나 증가했는데요. 덴티움이 오르면서 이렇게 관련해서 치과 관련주, 임플란트 관련주들 함께 또 힘을 받아갔습니다. 10%가량 오르니까 레이도 5% 가까이 올랐고요. 오스템 임플란트, 디오도 소폭이지만 동반 상승했습니다. 사실 이 실적 추이 전망을 보시면 2분기도 좋았지만 계속해서 좋은 흐름 이어갈 것이다라는 게 그래프로도 확인이 되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중국에서 임플란트 시장의 점유율 현황이 굉장히 또 높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5%가량을 차지하면서 앞으로도 견고한 입지를 유지할 것이다라는 쪽으로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넥슨을 체크해 볼 텐데요. 이 넥슨이 실적이 좋았는데 어제 게임주 분위기 좋았습니다. 그런데 앞서 또 인주 앵커가 전해주셨듯이 미국에서 또 게임주가 내렸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의 시세는 또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어제까지의 분위기를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넥슨 같은 경우에는 던파로 인해서 이번에 또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는데요. 모바일 게임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거의 60%가량 증가했는데 여기서는 기존의 게임들의 호실적도 있었지만 던전앤파이터 모바일이 굉장히 장기적으로 흥행을 이끌어냈다라는 부분에서 매출을 견인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매출도 증가세를 나타냈고요. 하반기에는 신작의 출시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위메이드 쪽에서 이 관련주들의 흐름이 좋습니다. 7%, 6%가량 올랐고요. NC소프트도 6%가 넘게 올랐고 카카오게임즈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셀트리온 그룹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 셀트리온 쪽도 역시나 호실적을 나타내면서 이 삼형제 위상을 또 높이고 있는 상황이죠. 셀트리온은 특히나 창립 이래로 최초 반기 매출 1조 원을 달성했습니다. 상반기에는 램시마 IV 쪽에서 이 고성장세가 나타났고요. 또 하반기에는 내년에 출시를 앞두고 있는 제약 쪽에서 매출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타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뭐 매분기 계속해서 성장하는 그림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증권가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된다면 올해 매출액은 2조 4천억 원가량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전년 대비해서 26% 정도 증가할 것이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의 주가 그리고 셀트리온 그룹주들 다 같이 어제도 3% 넘게 올라가면서 이들을 이끄는 하루였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셀트리온이 어제 또 연고점을 경신했는데 20만 원대에 다시 도달을 했는데 이제 30만 원대까지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 하반기 램시마 SC에 대한 기대감이 높고 워낙에 지금 실적 모멘텀이 풍부하다 이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증권가에서 낸 목표 주가들을 체크해 본다면 대부분이 또 올렸습니다. 한화 그리고 다올에서는 24만 원으로 상향했고요. 많이 올린 SK증권 같은 경우 30만 원까지 목표 주가를 올려잡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최근의 흐름은 이렇게 또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넘겨보겠습니다. 바로 일단 오늘 또 예정돼 있는 일정부터 먼저 볼 텐데요. 드디어 오늘 밤입니다. 갤럭시 언팩 행사가 나오는데요. 한국 시간으로 밤 11시, 미국 동부 시간으로는 오전 10시입니다. 이렇게 어떠한 것들이 공개되는지 우리 다 알고 있죠. 너무 많이 들었죠. 신형 폴더블 폰 판매고를 1000만 대 이상으로 만드는 게 목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관련주들의 최근 흐름을 보시면 살짝 선반영되어 있다라는 부분에서 우려는 있지만 일단은 이 이슈를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서 넣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좀 폭우가 그쳐서 다행이다 싶지만 사실 내일도 또 비 소식이 예정돼 있더라고요. 지금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80년 만에 폭우가 나오면서 장마, 폐기물 처리, 재건 관련주들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보시면 인선 ENT부터 해서 쭉 이렇게 강한 흐름 나타냈고요. 반면에 지금 차량의 침수 피해가 늘어나고 있죠. 어제 오전까지만 집계된 것만 해도 1000건 정도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손해보험주들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또 반면에 렌터카 업체들은 어제 또 2%, 3%가량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이 시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인지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일단은 사실 지금 비가 그친 상황인데 좀 장마가 이어질지 여부에 네. 따라서 시세가 또 반영이 될지 말지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어제 사실은 이 강한 상승세를 시원했었던 이들 폐기물 처리 업체들도 전강 후약의 패턴이었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 힘이 좀 붙인 모습이었습니다. 시세의 연속성이 오늘 있을지 여부 잠시 후에 좀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제가 이제 휴대폰 쓴 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네. 한 3년 이상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언팩 행사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눈여겨보고. 내용까지 네. 정리해 주셨습니다. 사실 근데 주가의 부침은 IT 위주로 지금 나오고 있어서 점검이 시급해 보입니다. 자리 옮겨서 투자 의견 체크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장 전에 주목할 만한 이슈와 함께 시장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유스탁 유창희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진짜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러니까요.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안색은 더 좋아지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장에 대해서요. 요즘 좀 반등세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의 안도랠리라고 평가는 받는데 한켠으로 계속 불안한 것이 반도체 괜찮을까에 대한 우려감. 반도체 안 가면 지수 또 못 가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감도 좀 있습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어떻게 체크하고 계십니까? 시장은 아직까지는 나쁘지 않다 판단하고 있어요. 저는 한 다음 주 정도까지는 큰 조정은 없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조정이 나오도 기간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모멘텀은 좀 부족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뭔가 많은 사람들이 한 2,500 이상 가봐야 2,550 정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시장에 참여를 하기를 좀 머뭇거리고 있죠. 이건 꼭 우리나라뿐이 아닙니다. 외국인들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그 미국 시장이라든지 다른 나라 증시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도 올라간 상황에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어떤 부담감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좀 새로운 모멘텀을 좀 찾고자 하는 심리가 있어요. 그래서 매주 지난주는 금요일에 고용지표가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시장이 좀 행보세를 보여줬었고, 또 이번 주는 또 오늘 저녁이죠. CPI 물가지표 발표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또 핑계거리니까 혹은 모멘텀을 좀 찾아가려고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저는 주가 지수를 볼 때는 아니고 종목별 장세이기 때문에 종목에 집중해서 매매를 해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좀 걱정되는 것은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차라든지 어떻게 보면은 그 6월 말 정도 시장을 바닥을 탈출할 수 있었던 계기가 삼성전자가 좀 많이 올라와 주면서 하이닉스라든지 또 현대차도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자동차 관련된 종목군들이 올라와 주면서 바닥을 탈출했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종목군이 같이 따라 올라오면서 지금 2,500포인트까지 올라왔는데, 또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차, 하이닉스 이러한 종목들이 먼저 무너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좀 빨리 되돌림이 안 나온다면 시장은 조금씩 힘을 좀 잃어가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들 종목이, 그러니까 큰 형님들이 잘 버텨줘야 아래에 있는 종목들이 갈 텐데 조금 더 시장 그 매크로 지표들을 보면서 그쵸. 판단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좀 고무적인 부분은 사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과거에 한 1% 이 정도 빠지면 지수가 한 2, 3% 이렇게 밀리기도 하고 그쵸. 그랬는데 어제는 정반대의 흐름. 그러니까 네. 종목들이 잘 이끌고 가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흐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목별 개별 전략들 하나하나 체크해 보고자 하는데요. 사실 이제 시장의 불씨를 지금 지펴주고 있는 것은 실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눈높이가 낮아진 영향도 있었을 거고, 달러의 영향도, 이제 환에 대한 영향도 있었을 겁니다. 요즘 예상을 웃도는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앞서서 이제 브리핑을 받아본 것은 CJ 제일제당, 덴티움, 넥슨, 셀트리온 등입니다. 네. 자, 어느 부분에 주목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다 좋아요. 네, 다 좋고, 그전에도 한번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군들이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지금 계속해서 종목별 장세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모멘텀이 좀 부재하고, 흐름들을 좀 쫓아가기 힘들다 보니까 첫 번째는 공매도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해서 관심도 높게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실적. 그러니까, 어느 쪽의 실적이 이제 계속해서 매일같이 실적을 발표하다 보니까 우리가 예상했었던 것보다 더 좋게 나온다라면 그러한 종목군들이 또 주가를 좀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또 그전하고 좀 다른 점은 지금 상황이 다른 어닝 시즌보다 조금 더 좋은 점은 예전에는 개별 종목에 한해서만 흐름이 나아졌다면 지금은 그쪽 개별 종목의 흐름이 더 좋지만 또 이게 다른 그 업종으로도 조금 확산되는 흐름들이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증시에 계속 모멘텀을 찾아가려고 하는 흐름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또 하나는 2분기 실적도 중요하지만 하반기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있는 쪽이 더 주가 상승이 잘 나오는 것 같아요. 똑같은 실적의 호조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대표적으로 음식료죠. 음식료는 그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찌되었든 농산물 그 곡물 가격이 러우 전쟁 이전으로 회귀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뭐 그 식용유, 팜유 이런 부분들도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가격 그 원가에서 그러면은 그런데 이제 그 반면에 가격은 많이 올렸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원가가 내려갔다 해서 가격이 내려갈 것이냐? 전혀 안 내려간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 올린 가격인데. 그래서 하반기에 그러면 더 수익성이 좋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CJ제일제당이 어저께도 한 8% 정도 상승을 좀 했습니다만은 저는 라면 같은 기업들도 계속 주목해 보셔야 된다. 특히 라면 수출이 계속해서 증가세, 수출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죠. 이게 뭐 K푸드 열풍 이런 부분들도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뭐 삼양식품 같은 경우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미용 헬스케어 쪽으로 해가지고 임플란트 관련된 기업들도 많이 얘기를 해드렸었어요. 뭐 관련해서도 뭐 덴티움이 좀 대장주 역할을 좀 해주면서 어저께도 한 10% 정도 올라오긴 했습니다만은 임플란트는 뭐 코로나 팬데믹이 그렇게 심했을 때도 수출이 최대치 계속 늘어나는 부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시장은 주목해 보시는 것도 좋고요. 저는 뭐 덴티스 같은 그 치아 교정을 하는데 투명 교정이죠. 예. 네, 그래서 또 여성분들이 많이 하고 또 학생분들이 많이 이 부분에 참여 소비를 많이 하신다고 하는데 이 시장도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북미 시장이나 유럽 쪽에 대해서 안정적인 좀 매출 성장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도 보면은 고점 돌파를 계속 시도하고 있다는 거 주목해 볼 필요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카카오 게임즈가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그 게임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올라오는 부분들인데 네. 뭐 이게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저께 NC소프트가 장 막판 거의 1시간 정도 남겨놓고 그 신작이 그 아마존하고 같이 협업을 한다라는 얘기가 나와주면서 많이 올라왔는데 어쨌든 지금 신작 모멘텀들이 좀 발생되고 있고 또 대형 파트너를 선정했다라는 것, 또 북미 시장은 큰 시장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본다라면 NC소프트도 어저께 좀 부담 많이 오른 것은 있겠습니다만은 추가적인 상승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즘 사실 미용 섹터의 최대 화두가 그동안 미용 소비했었던 이유가 해외에 안 갈 돈으로 받았는데 과연 지금 이제 리오프닝 시대에서 여행 가야 되는데 갈 것인가의 포인트가 하나 있었고 아니다 이제 마기꾼 없어지고 마스크 벗어야 하기 때문에 더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상반된 포인트였는데 후자 쪽에 조금 더 주목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뭐 근데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치아 같은 경우는 뭐 임플란트라는 게 꼭 미용 때문에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특히 연세 드신 분들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 시장을 좀 주목하는 것이고 또 교정이라는 것도 요즘에는 뭐 미용 교정을 좀 많이 하고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투명 교정 쪽으로 많이 간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신다라면 계속해서 저는 뭐 올라갈 수 있다. 특히 치아 관련돼서는 팬데믹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치료가 계속 뒤로 미뤄졌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또 수요가 더 기저효과로 조금 더 좋게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투자의 아이디어 오늘 실적 안에서 얻어봤습니다. 음식 쪽은 라면, 삼양식품, 불닭볶음면 좋아하시나 봐요. 덴티스도 말씀을 주셨고 게임은 대장주, 잊혀진 대장주이긴 한데 NC소프트 이제 저가 매수 괜찮은 구간이라고 보신 듯 싶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뵈서 몰랐는데 실적주를 미리 담아주셔서 수익률도 굉장히 좋은 모습입니다. 덴티움이 한 30% 수익이고 뭐 CJ제일제당을 2번 공략했습니다. 합산을 하면 거의 뭐 30%에 육박하고 셀트리온도 2번 공략을 했네요. 한 20% 정도 되네요. 2개 합치면. 여기에서 혹시 버리면 안 된다. 더 끌고 가자 하는 게 있을까요? 뭐 저 세 개는 다 버릴 필요는 세 개 없는데 다 가지고 저는 근데 가요? 셀트리온은 조금 예. 더 좋게 연말까지 볼 수 있지 않을까 예.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혹시 늦지 않고 접근 가능한 네, 거? 그러니까 셀트리온이 셀트리온. 네, 조금 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세 개 중에서 내가 오늘 무조건 사야 된다. 예. 그러면 뭐 셀트리온이 그래도 좀 더 낫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보유도 재접근도 셀트리온 강력하게 밀어주시네요. 기억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장 중요하게 봐야 할 창의 스픽 넘어가겠습니다. 이 내용 주셨습니다. 세계 분기 연속 사상 최대 분기 실적
하반기가 더 좋을 실적주는입니다. 이제 시선은 사실 지금 발표되는 수치 말고 그 다음을 네. 우리는 늘 봐야 하는데 어디에 주목하십니까? 저는 뭐 계속해서 바이오, 의료기기, 뭐 헬스케어 이런 쪽에 대해서 주목하실 필요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모멘텀이라는 게 앞으로 나올 모멘텀이 더 좋은 부분들이 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 개는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업종을 딱히 딱 지금은 지정하기 힘들기 때문에 약간 종목별 장세니까 종목을 선정한다라면 비옥스를 좀 선정을 좀 해봤습니다. 광학 인식, 뭐 산업용 카메라 뭐 이런 쪽에 대해서 가장 높은 기술 혹은 큰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죠. 특히 그 원격 진료라든지 뭐 이런 쪽에 계속 확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최근에 뭐 아마존도 관련된 기업을 인수를 좀 했었고 중국 같은 경우 계속해서 원격 진료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헬스케어 시장 자체가. 그렇다면 뭐 그 엑스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관련해서의 수요는 계속해서 높아질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 있고 또 북미라든지 유럽 쪽에 대해서 계속해서 교체 수요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뭐 사람 몸을 잘 볼 수 있는 카메라를 만드는데 일반 산업용 중요한 제품들을 분석하는 카메라도 잘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금 2차 전지 관련해서 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예. 검사하는 검사 장비에 상당히 매출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도 새로운 성장 모멘텀으로 가져갈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산업용 카메라 관련해 가지고도 계속해서 안정적인 실적을 매출 성장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엑스레이 이런 의료 영상용 시장 점유율이 그러니까 이쪽 매출이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지만 2차 전지 장비라든지 산업용 카메라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성장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도 상당히 기대 좋게 나오고 있고 또 원가 상승도 제품 가격 상승으로 계속해서 전이시키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도 보면은 7월 27일인가요? 그때 한번 강하게 상승하고 나와서 한 일주일 정도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좀 추가 상승을 좀 보여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뭐 4만 원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그 작년에 연말,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 고점대가 4만 5천, 4만 6천 원이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의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두루두루 포인트 네. 체크해 주셨습니다. 1차적으로 딱 그 포인트 걸린 게 헬스케어 쪽 엑스레이였던 네. 것 같은데 장비도 카메라도 주목을 하셨다는 포인트 기억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종목으로 뷰웍스 먼저 받아봤고요. 저 과거의 수익률 종목들 보니까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네. 한번 보겠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방산 쪽이 요즘 신고가이기 때문에 수익률 좋습니다. 40%고 LG화학 6월 처음 공략하셨을 때 20%, 6월 29일에 재공략해서 또 22%. 오, 재공략을 잘 하시네요. 제가 궁금한 부분은 SM입니다. SM의 수익률 한 11.6%인데 제가 잠시 후에 이제 당잠사 브리핑 준비도 네. 엔터거든요. 블랙핑크 컴백 소식이 반가워서 네. 준비를 해봤는데 이제 투자 관점에서도 괜찮은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원래 제가 오늘 좀 엔터주를 조금 픽으로 해올까 하다가 엔터주 한 지가 한 달 정도밖에 안 지나서 또 좀 더 한번 언급하기는 좀 뭐해서 네. 안 했었는데 엔터주들은 계속 볼 필요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특히 뭐 그 티켓 파워라 그러나요? 뭐 매출 기여도가 뭐 남성 그룹들보다는 여성 그룹이 조금 떨어진다라는 얘기가 좀 있는데 최근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음반 판매도 보면은 싱글 앨범이긴 하지만 한 140만 장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죠. 저도 뭐 남성 그룹은 누가 있는지 잘 모르는데 여성 그룹은 그래도 이름은 들어보고 음악을 좀 들어보려고 하고 있는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SM 같은 경우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YG 엔터테인먼트든 뭐 JYP 엔터테인먼트든 추세가 이미 전환됐어요. 그러면은 조금 더 끌고 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본인이 예. 좋아하는 그룹이 있는 쪽을 선정해서 매매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블랙핑크가 YG. 요즘 YG죠. 네. 그래서 어제 YG가 시세 분출이 컸는데 네. 그 SM 포함해서 엔터사 중에서 지금 늦지 않은 탑픽이 뭐라고 보세요? 하나만 딱 꼽는다면. 뭐 저는 다 괜찮은데 다 좋아하시나 굳이 봐요. 탑을 네. 뽑자라면 전 JYP 엔터테인먼트 계속해서 JYP. 뭐 말씀을 드려왔기 때문에 좀 주목해 보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어요. 예, JYP 엔터를 엔터의 탑픽으로 기억해 보겠습니다.
간략하게 가나안가나 좀 체크해보고자 합니다. 네. 일단은 이제 테마주인데 장마, 뭐 폐기물 처리, 재건 관련주가 어제 상승을 네. 했고 오히려 손보주는 약세를 보였는데 네. 이 흐름은 어떻게 체크하고 계신지요? 뭐 손보주도 제가 알기로는 특약이 있어야지 보상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특약이 없으면 보상이 안 되기 때문에 얼마나 좀 이 보상 규모가 커질지 여부는 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너무 많이 하락을 한다라면 오히려 손보사들이 좀 저가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다 매수 생각하고 기회? 있고요. 예. 저는 글쎄요, 뭐 수처리 관련된 기업들은 조금 주목을 해볼 수 있겠지만, 뭐 나머지 기업들이 얼마나 영향이 있을지, 특히 아무리 좋은 설비를 해놓고 좋은 조율을 해도 이런 역대급 뭐 100년 만에, 80년 만에 이런 맞아. 폭우가 내리면 소용 없어요. 그러면은 그 100년 만에 한 번, 뭐 200년 만에 한 번 나올 것을 대비해서 엄청나게 투자를 이쪽에 할 것이냐? 저는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관심은 좀 있겠습니다만 이것이 예. 매출 기여도를 엄청 높이진 않을 것이다. 그래서 어저께도 보면 윗거리가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고 예. 생각하고 있고 또 그 렌트카 관련된 업체들이 이제 어저께 올라왔는데 내 차가 침수됐으니까 렌트를 많이 이용할 것이다 라는 것인데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좀 봐야 되겠죠. 오히려 침수차가 많이 나오게 되면 중고차 시장이 아무도 차를 안 사게 돼요. 근데 렌트 예. 업체들은 그 본연의 렌트 사업에 대해서의 매출도 중요하지만 이거 다시 중고차 재판매하는 거에 그게 매출이랑 영업에 차지하는 게 상당히 크거든요. 근데 중고차 시장이 좀 꺾인다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부정적일 수 있기 때문에 렌트 매출이 늘어날지 여부 혹은 반대로 중고차 재판매가 감소할 부분 이것을 비교해서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는 구분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냉정한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소식 처음 딱 들었을 때 침수 차량 중고차에 많이 풀리니까 네. 중고차 기피하는 현상이 당분간 그쵸. 나오지 않을까라는 우려감도 있었는데 네. 일단 어제는 반등이었습니다. 그러나 따져봐야 할 포인트가 있다는 네. 점까지 체크해 주셨습니다. 유스탁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